내용대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책임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프로모터에 한 계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회사가 책임 없죠. 어떤 경우에 기본적으로 명시적으로 그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프로모터가 이전에 그죠? 설립 창립 그 준비 책임자가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또 묵시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채택하고 그죠? 추인하지 그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는 책임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가 책임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명시적으로 채택하는 경우죠. 그 어떤 프로모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내가 이걸 책임지겠다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채택하는 경우. 뭐 그건 한마디로 그냥 알면 되죠.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알았다. 그죠? 당시에 알았다. 그 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의한 어떤 이득을 취한 경우. 당연하게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책임과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고 이제 corporate veil이라는 건 회사의 장막이죠. 회사 장막이라는 건 우리가 회사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냥 가공적으로 뭐 이렇게 커튼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요. 안쪽은 안 보이죠. 어두우니까.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거 보려고 그러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 회사에 비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혹은 불법적인 어떤 행위가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뭘까요? 뭐 주주들이 감시할 수도 있겠지만 또 주주의 청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코어포레이트 베일을 우리가 베는 거죠. 배. 그죠? 구멍을 찍는 거죠.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안을 들여볼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겠죠? 뭐 주로 이제 법원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의 불법적인 어떤 자금이라든지 어떤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에서 우리가 코어포레이트 베일을 피어싱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라 볼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에 대한 개인 책임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주를 샀는데 책임 있겠습니까? 주식을 샀는데 책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주라는 게 이제 소액 주주 같은 경우는 별 책임이 없겠지만 그죠? 다액 그죠? 한마디로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이 만만치 않죠.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의 어떤 이사회라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장애하는 경우에 우리가 책임을 우리가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장막을 뚫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인에 대한 책임을 shareholder personal liability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사회 회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선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호선해서 이사 중에 뭐 책임 경영자라 그러면 뭐 회장은 뭐 외부에서 또 스카우트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그 이사의 이사들이 거의 다 주주들 아닙니까? 주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그 이사들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결국 말하면 결국은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죠. 뭐 회사의 그 장막을 뜯어서 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회사의 형식의 형태를 보게 되면 뭐 개인 주주도 있고 이사도 있고 뭐 또 직원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 가리지 않고 뭐 어떤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회사를 대표해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기본적으로 알터에고 하는 경우 아마도 알터에고라는 또 다른 자아라는 거니까 회사라는 건 뭘까요? 제3의 인물로서 한마디로 제3의 사람이죠. 우리가 법인이라는 기본적으로 성법상의 법인도
인간, 그죠? 법적으로 인간, legal person, 그죠? 인간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어떤 의견을 표명하려고 그러면 회사 자체는 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제3의 그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프로모터들이죠. 숨어가지고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주주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회사를 어떤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형식 공식적인 룰들, 그죠? 절차라든지 형식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는지. 뭐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회계 쪽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뭐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자금 같은 거, 자금의 흐름 같은 것도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그죠? 이러한 비자금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설립부터 이제 자본이라는 게 부실한 경우가 있어요.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00억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설립해서 자본금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뭐 10억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엉뚱한 유령 회사 비슷하게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결국은 이 피어싱 더 코아퍼레이트 베일이 하는 법원의 어떤 우리가 그죠?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이라 볼 수 있겠어요. 주로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보는 계약법보다는 이제 불법 행위가 제일 많겠죠. 계약사상의 어떤 분쟁들은 계약법상의 분쟁으로 이제 우리가 끝나면 되는데, 토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개인의 어떤 불법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법원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주로 중앙점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수동적인 투자가들은 뭐 책임이 없는 거죠. 당연하게 그죠. 뭐 나는 투자만 했는데 뭘 나한테 책임이 있냐. 내가 이제 비록 대주주라 하더라도 그냥 나는 뭐 수익만 따먹겠다 하고 투자만 했다 그러면 패시브 인베스터에 속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LLC에 대한 이제 피어싱 더 베일 같은 경우는 뭘까요? 뭐 같은 거죠. 그래서 LLC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들이 혹은 매니저들이 있어요. 멤버나 매니저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LLC 같은 경우는 뭐 이 포멀리티에 대한 뭐 책임은 별로 따지지 않는다. 아마도는 이제 코어포레이션이라는 어떤 등치가 큰 회사에 비해서는 LLC라는 게 조금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등급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주식 회사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hareholder member liability 뭐 스스로 했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게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의 재정 관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이제 회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새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주식이라는 건 보통주가 뭐 우선주라는 게 있고 뭐 보통주가 뭐고 무선주가 뭐고 이런 것은 뭐 기본적으로 보통주는 기본적으로 뭐 투표권이 있는 거고 보통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배당을 중심으로 배당에 좀 관심 많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뭐 회사가 일단은 회사의 어떤 청산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회사가 이제 폐업을 하고 문을 닫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 자산을 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보호받는 이게 이제 우선주라 볼 수 있고 주로 우선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통주가 갖고 있는 보통 어떤 투표권이라는 게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 쉐어드 클래스가 있겠죠. 뭐 자기 이제 여러 가지 형식으로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를 우리가 구분할 때 뭐 모든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투표권이 있느냐 또 우리가 이제 배당권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조정하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이제 투표권만 있고 투표권이 있다. 두 번째는 뭐 투표권과
뭐 배당권, 또 세 번째는 배당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래스를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법상은 우리가 클래스가 이제 하나 이상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아웃스팅 쉐어죠. 그 다음에 또 회사가 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고, 그죠? 맥시멈 넘버가 이제 authorized죠. 공인된 시효. 뭐 결국은 2와 3이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제 다시 취득하는 주식은 이제 트레저리 쉐어라 하는데, 이 쉐어는 주로 이제 그 투표권에는 이제 우리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미 누가 투표권이 있던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그걸 회사가 다시 샀기 때문에 그걸 회사가 투표권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트레저리 쉐어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교환으로서 어떤 대가라는 게 있느냐?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램비크 같은 경우 우리가 RMBC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의 어떤 대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행될 수 있다. 회사가 설립할 때 내 노동력에 대해서 혹은 내 어떤 뭘까요? 어떤 능력에 대해서, 그죠? 자기의 능력, 어떤 법률적인 지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할당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게 돈도 그렇고, 유형자산, 무형자산까지 포함되고, 또, 네가 과거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랬다 그러면, 패스트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약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우리가 교환에 대한 어떤 대가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회에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 화폐적 가치가 아닌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회에서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기라든지 어떤 악의적인 게 없다 그러면 이사회의 결정은 우리가 그죠? 맞으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취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똑같아요. 미리 내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그죠? 회사에서 내가 어떤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그 주식을 발행한 주식을 다른 밖에 있는 어떤 주주들이 혹은 또 일반인들이 사기 전에 내가 현찰로 내가 사겠다라는 어떤 권리가 부착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램비카 같은 경우도 뭘까요? 쉐어홀더 자체도 기본적으로 무조건 모든 쉐어홀더들이 우리가 이러한 선취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죠. 이 선취권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관에 정확하게 명시돼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선취권은 기본적으로 다음에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대가로 발행되는 거, 그죠? 옵션 컨버전 라이트 한마디로 대가를 대가를 위한 그런 전환이라든지 옵션 권리를 만족시키는 발행되는 거. 그 다음에 회사 창립, 회사의 6개월 안에 발행되는 거. 회사 창립 6개월 안에 발행되는 거. 그 다음에 현찰 아닌 대가에 대해서 발행되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투표권이 없이 발행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선취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재량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보통 주식에 대한, 그죠? 갖고 있는 이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선취권이 없죠. 이 선취권은 기본적으로 이런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통주로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곤란하다는 일반적인 주식하고 달라다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의 구입에 대한 어떤 옵션들이 있겠죠. 한마디로 회사라는 건
권리와 그죠? 뭐 옵션 선택권